자, 오늘 진도가 어디 할 차례예요? 구페이지 33번 등기소 맞습니까? 네. 등기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기법 이제 거기까지가 22번까지가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본책을 받아보면은 거기까지가 등기법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2장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등기소는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등기 개념을 잡은 기억나죠? 등기가 뭡니까? 등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 단계로서 자, 등기관의 등기소에서 등기부에다가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자, 등기관의 등기소에서 등기부에다가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게 등기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등기소는 뭐냐 말입니다. 등기소는 등기관의 등기부에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사무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등기소예요.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그럼 거기 보시면은요,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있죠. 그죠? 등기소가. 자, 현실적으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사무 처리 등기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등기하러 가죠. 그죠?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집 사서 등기 어디 가서 등기하러 갑니까? 안 가봤습니까? 법무사 맡겼습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하는 장소가, 법무사가 등기하는 장소가 우리가 지방법원에 가서 등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가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원권은 무슨 얘기냐니까 서울 남부지방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렇게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에 가면 등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등기사.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군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등기소라는 겁니다. 그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등기소다. 구체적으로 등기소는 명칭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법원의 등기소 처리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의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할 등기소라고 나오잖아. 그죠? 관할 등기소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등기소라 그랬죠. 그죠? 그럼 등기사무 처리하는 장소가 등기소인데 어느 부동산이 어디 등기할 것이냐가 관할 범위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아무 데나 가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관할 등기소예요.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는 군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경기도 연천군에 연천 등기소가 있단 말입니다. 양평군에 양평 등기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구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구가 나눠져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구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의 서초구에 서초 등기소가 있단 말입니다. 강남에 강남 등기소가 따로 있습니다. 구가 나눠져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구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는 일반적이고, 그리고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 같은 경우도 있죠. 뭐 경상도 가면 구미 가면은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 등기소가 따로 있습니다. 경주에 경 등기소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자, 순천 등기소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나눠져 있지 않는 시 같은 경우는 시마다 하나씩 등기소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이제 관할 등기소란 거예요. 관할 등기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기사무 현실 처리한 장소가 등기소고,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어디가 등기할 것이냐는 관할 범위가 정해진다. 그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라고 나오죠. 자, 관할 지정이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가령,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용어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이런 용어가 무슨 뜻이냐 이것만 받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방금요, 우리가 어느 부동산에 어디 가서 등기할 것이냐가 관할 범위가 정해진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골에 한번 볼게요. 시골에 갑니다. 자, 이게 시골에, 이게 A군이라 칠게요. A군. 자, 이게 이제 B군입니다. 자, A군과 B군에 따로 관할 범위가 그 행정구역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A군에 A 등기겠죠. 그죠? 등기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B군에도 B 등기소가 있을 거예요. 시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소가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A 등기소 관할 범위가 여기까지고 B 등기소 관할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자, 등기 보존 등기 하겠죠. 그죠? 그럼 이 부동산은 어디 가서 등기하겠습니까? 이 부동산은 A 등기소 가서 등기하겠죠. 이게 관할 등기소예요. 자, 이 부동산은 B 등기소에 가겠죠. 그죠? 이 부동산 집을 지었습니다. B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겠죠. 이게 관할 등기소란 거예요.
이게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자, A군과 B군의 경매에 걸쳤습니다. 걸쳤습니다. 자, 걸쳤습니다. 이 부동산 어디 가서 등기합니까? 이 같은 경우는 A 등기소, 이 같은 경우 B 등기소 전혀 문제 없잖아요. 걸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여기 가서 등기하고 이만큼 여기 가서 등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의 부동산은 등기부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전체로서 A 등기소 가서 등기할까? B 등기소 가서 등기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디 가서 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가 지정 문제입니다. 지정. 자, 지정 문제인데요. 자, 지정 문제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개의 부동산에, 자, 관할을 달리하는, 자, 밑줄 그으세요. 수 개의 관할 등기소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그으세요. 여러 개의 관할 등기소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걸쳐 있는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을, 자, 뒷페이지 관철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에 의하여, 자, 동시에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 박스 치세요. 등기사무 처리할 등기소를 지정하는데 이를 관할 등기소의 지정이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할 등기소 지정이란 문제가 생기는 게요. 자, 개념을 일단 분석했고, 자, 체크를 3개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밑줄 봅니다. 밑줄 보세요. 관할 등기소 지정을 하는 사망은 어떤 사망? 밑줄. 여러 개의 등기소에 걸쳐 있는 사망이에요. 그때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박스를 보세요. 자, 누구가 지정을 합니까?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보세요. 상급 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지가 알아서 지정합니까?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만이 등기소 지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에서는 키워드를 3개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 개의 관할 등기소에 걸치는 사망이다. 두 번째,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 세 번째, 신청을 해야만 지정해 주는 것이지 상급 법원장에서 알아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누가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누구가? 상급 법원장이 지정한다 그죠? 그럼 상급 법원장이 구체적으로 누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 상급 법원장은 거기 갈로 읽고 그죠?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상급법원장은. 자, 가령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될게요. 자, 서울에 서초구에 서초등기소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강남등기소가 있습니다. 자, 두 등기소에 이제 거기 걸쳐가지고 경계선에 걸쳐가지고 집을 지었다 치게요. 그러면은 그 서초구하고 강남구 두 등기소를 동시에 관할하는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서초구도 서울지방법원 소속이죠. 서초등기소도. 강남등기소도 서울지방법원 소속이죠. 그때는 서울지방법원장의 관할 지정권자가 됩니다. 서울지방법원장의 관할 지정권자가 돼요. 그리고 고등법원장은 어떤 경우에 되느냐니까.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쪽에 그 중랑구 있죠. 강북에. 중랑구에서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구리시가 됩니다. 중랑구, 서울에 중랑구에서 거기에 넘어가 구리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자, 여기가 구리시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여기 이제 거기다 말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이제 구리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 집을 지었다면 중랑등기소가 있겠죠. 중랑등기소. 자,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구리등기소가 있겠죠. 있단 말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가서 등기할 것이냐? 이 중랑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리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동시에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랑등기소는 서울지방법원 소속입니다. 서울지법 소속이에요. 자, 구리등기소는요, 여기 경기도입니다. 자, 수원지법 소속이에요. 수원지법 소속입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동시에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안 나오죠. 동시에 관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서울지방법원은요, 서울고법 소속입니다. 자, 수원지법은 마찬가지 서울고법 소속이나. 그럼 서울고등법원이 이 두 등기소를 동시에 관할하는 상급법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요, 이 관할 등기 지정권자는 고등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은 시를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집이 대구니까, 경상도 시는 좀 아니까, 그죠? 우리가, 경상남도보다 경상북도가 고령군이 있습니다. 고령군. 이게 경상북도예요. 합천군이 있습니다. 합천군. 여기는 경상남도예요. 거기 하나 넘으면 고령이고, 거기 넘으면 합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고령 등기소가 있겠죠, 그죠? 여기 집을 지었다 그러면 합천 등기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관할 등기소 지정이 관할 등기소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을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지정합니다. 위로 한 단계 올라갈게요. 자, 고령 등기소는요, 자, 대구 지법 소속입니다. 자, 합천 등기소는요, 경상남도입니다. 이거는요, 창원 지법 소속이에요. 지법 소속입니다. 그럼 지법원이 공동시에 관할하지는 않죠. 자, 한 단계 더 올라갈게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대구지방법원은요, 대구고법 소속입니다. 대구고법. 자, 창원지법은요, 부산고법 소속이에요. 부산고등법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참고로 우리나라 고등법원 5개 있습니다. 서울 있죠. 대전 있죠.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5개 있어요. 고등법원은.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도 동시에 관할하지 않죠.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대법원이다 말입니다. 대법원. 여기서 동시에 관할한 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정권자는요, 지방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상급 법원이라는 게 관할 등기소 지정되겠습니까? 자, 다시 관할 등기소 지정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관할 등기소 걸치는 상황에서 누가 지정합니까? 상급 법원장이 지정합니다. 그 상급 법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고, 법원장이 될 수 있고, 대법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정을 하려면은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정해 준 것이지 직권을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디서 제일 많이 틀리냐니까 지정권자 있죠. 그 지방법원장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상급 법원장이지 지방법원장으로 단정 짓지 마란 말입니다. 박스,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관할 등기소 지정이었고요. 그리고 등기사무 위임이란 게 있습니다. 등기사무 위임이란 거 뭐냐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현실적인 사유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우리가 관할 등기소가요. 자, 관할 범위가요. 자, 이렇게 반원에 들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게 A 등기소 관할 범위고요. 이게 B 등기소 관할 범위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언뜻 보더라도 A 등기소 관할 범위는 있습니까? B 등기소 관할 범위는 좁죠. 자, 관할 범위가 넓으니까 등기사무 양이 많겠습니까? 사무 양이 적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무한 있을 것이고 여기서 근무하는 등기관이 있겠죠. 자, 여기서 등기하는 등기관은 관할 범위가 넓으니까 업무량이 많죠. 바쁩니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습니까? 한가합니까? 같은 공무원입니까? 불공평합니까? 그런 문제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현실적인 사유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대법원장이 자, 여기 정도 있는 이 범위는 어디까지나 관할 등기소나 A 등기소가 맞다. 그런 쪽으로 바쁘고 덜쁘고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사무, 여기 있는 등기사무만큼은 여기 가서 등기해라고 넘기는 겁니다. 이게 위임이란 겁니다. 위임. 자, 위임인데요. 자, 이 위임은 누가 하겠냐면 여기 A 등기소 등기소장이 위임하겠습니까? B 등기소장이 위임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누가 위임하느냐? 대법원장이 위임합니다. 대법장이. 그러니까 등기사무 위임에서는요,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중단부 보시면은 대법원장 있습니까?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등기사무 위임합니다. 누구가? 대법장입니다. 자, 조금 전에 관할 등기소 지정이 있었죠. 지정은 누가 합니까? 상급 법원장이에요. 달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등기사무 위임이고, 관할의 전속입니다. 전속. 자, 전속 한자 적어놨죠? 전속입니다. 자, 소속이 바뀐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시골에 가면 하나에 있고, 군마다 하나의 등기소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이게 A군의 관할 범위고 이게 B군입니다. 행정구역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 등기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B 등기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A 등기소가 등기하고 여기 집을 지었다. B 등기소 등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어디 가서 등기하겠습니까? A 등기소 가서 등기하겠죠. 그죠? 자, 관할 등기소가 A 등기소입니다. 여기서 등기를 이렇게 표제부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종전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흰선이었던 겁니다. A군, B군은.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A군과 B군의 행구역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면은 이 부동산, 이 건물 같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어디였습니까? A 등기소였죠. 이제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등기소가 되죠. 그럼 이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관할 등기소 소속이 바뀝니까? 바뀌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바뀐다. 관할 전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속. 자, 관할 전속인데 사유는 안 중요합니다. 자, 여기 효과를 볼게요. 효과를 보면은요. 관할 등기소가 바뀌게 되면은 종전에 이 부동산에 A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었죠. 이제 B 등기소라 바뀌죠. 그러면 등기부가 넘어가야 됩니까? 등기부가 넘어가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등기소류가 다 넘어간다. 이 전소위가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사무정지입니다. 자, 정지인데 이것도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등기사무정지란 천재지변 등의 등기소의 등기사무처를 정지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 경우에 대법원장 일정 기간에 청하여 등기사무 정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기사무를 정지 행위를 말한다. 이게 등기사무정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어느 게 키워드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누구가? 첫 번째 줄 제일 후반부. 누구가? 대법원장. 박수 치세요. 등기사무 정지는 대법원장이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겨울입니다. 자, 겨울에, 거기에, 우리가, 겨울이라도, 그죠? 화장실에 난방기구 틀어놓습니까? 얼마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불나버렸습니다. 누전에 돼가지고. 그럼 등기소 불나버렸습니다. 등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등기소 불났으니까, 그죠? 여름에 수제를 만났습니다. 물 담아버렸습니다. 그럼 등기 못하잖아. 그죠? 그건 현실적인 사유야,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등기사무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자, 등기사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기하지 마라. 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게 등기사무 정지란 거예요. 자,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자, 관할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 법원장이었죠. 등기사무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이었죠. 그리고 등기사무 정지권자도 대법원장이죠. 외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제 다르게 막 할까요, 그죠? 좀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기사무 정지.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등기관입니다. 등기관. 자, 등기관인데요. 등기관요.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 등기 개념을 잡을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부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기록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가 되느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되느냐니까. 자, 등기관은요. 자, 등기소는 국가기관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자, 여러분들은요. 지방법원장 그거 박스 치세요. 지정을 받아 현실적으로 등기사무 처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조사, 등기조사보충에서 지정받은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서 등기관 지정권자는 누구다? 지방법원장입니다. 지원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전에 지방법원은 등기사무 처리한다 그랬죠. 지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울지법은 남부 지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원은 지원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원장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방법원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 나왔습니까? 권한자가. 상급, 관할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었죠. 등기사무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었죠.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대법원장이죠. 그리고 등기관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이죠. 다르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등기관 지정권자가 지방법원장인데 지방법원장이 등기관 지정할 때는요. 그 등기관 중에 등기는 아무나 등기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요. 직급이 서기관, 사무관, 조사봅니다. 참고로 서기관은 4급이에요. 서기관은 4급입니다. 4급이 서기관이에요.
5급이 사무입니다. 주사는 6급입니다. 주사보는 7급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그 면소에 근무하는 사람 면석이 말하죠. 서기는 8급이에요. 서기는 8급이고 서기보가 9급이에요. 9급입니다. 윤주사 이런 얘기 합니까? 주사는요 6급입니다. 급수가 상당히 높아요. 6급. 자,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무원 중에서 등기관 지정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은요, 적어도 7급 이상이 되어야만이 등기관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보 이상이니까, 주사보 중에서 그랬으니까. 7급, 6급, 5, 4급 중에서 등기관 지정받는 겁니다. 등기사무 처리 못합니다. 8급, 9급은요, 8급, 9급은 등기관 지정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이 있죠. 공무원 시험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일반 행정관서, 일반적인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요, 공채 시험이요, 9급 공채 있습니다. 7급 공채입니다. 5급 공채 있습니다. 고시 있죠. 그럼 공개 채용 시험은요, 홀수가 공개 채용이에요. 짝수는 내부 승진입니다. 9급 공개 채용 시험 합격해서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이고, 7급으로 공개 채용 시험 합격해가지고 9급으로 승진하는 겁니다. 5급으로 고시 합격해서 4급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홀수는 공개 채용, 짝수는 내부 승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9급, 7급, 5급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죠.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요, 9급 공채 있습니다. 서기보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5급 공채 있습니다. 사무관 시험이 있습니다. 7급 공채는 없습니다. 법원에는. 법원에 공무하는 공무원이 7급 공채는 없어요. 7급은 내부 승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잘한다고 일 잘합니까? 시험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을 뿐이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일반 행정사무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법원은 어떤 일을 하냐 말입니다. 소송 업무가 주된 업무죠. 우리 변호사무도 이거 법원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소송 업무와 법원, 그 소송 업무입니다. 주된 사무가. 소송인데요. 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죠. 민사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다투는 거죠. 형사소송은 인권에 관한 문제죠. 인신의 구속에 관한 문제죠. 만약에 거기서 소송사건을 다루는데 소송사건을 잘못 사무 처리했습니다. 잘못 사무 처리했습니다. 형사사건에 고찰해버리면 무죄될 것이 유죄로 될 수도 있겠죠. 약간적으로 올라가죠. 그 사람 인생 쫑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제 제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무죄로 이제 그게 판단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무 처리 잘못돼가지고 무죄로 다시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까? 유죄를 했다가, 사무 처리 잘못해가 유죄가 됐다가, 이거 그 법원 소송 사무 잘못 처리해가지고 유죄가 됐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이 돼서 다시 무죄로 이제 다시 이제 번복이 됐단 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까? 많아요. 우리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으니까 전혀 문제 없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바뀌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유죄이잖아요. 직장 다 잘려버렸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빨간색 올라가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등기사무입니다. 등기사무 잘못 처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안채가 내 전재산입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집안채가 전재산이죠. 이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중요한 업무다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는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일 잘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7급 공채를 안 뽑는 거예요. 법원에서. 7급이 되려고 그러면 꼬로 들어가지고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쌓여야 7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본 지정을 왜 7급 이상자 중에서 조사법이 되어야 하느냐. 내부 실무 경력을 쌓여가지고 그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 좀 똘똘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로 등기관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관 지정이 되려 그러면 일단 7급 이상이 돼야 되고 8급과 9급 아예 등기관 지정 못 받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등기관 지정에 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적어도 7급 이상은 돼야 된다. 주사보 이상은 돼야만에 등기관 지정받을 수가 있다. 그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게 등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책입니다. 자, 직무 집행의 제한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재책인데, 자, 재책이 법률 용어예요. 자,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 가면은, 이제 소법 보면은요, 재책, 기피,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요, TV에 가끔 법정이 나오죠. 법정이, 재판하는 장소, 법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엄숙합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실제로요, 안 엄숙합니다.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TV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엄숙한 분위기 사기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죠? 민사사건 있죠? 1심 사건,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안 엄숙해요. 그래가지고, 애들 둘이, 우리 어른 입장에서 애들 둘이서 합니다. 니 불러놓고, 니 뭐라 그랬노? 니가 뭐라 그랬노?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그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판사가 있잖아요. 그죠? 3심이라 그렇게 합의심입니다. 자, 판사가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이 있죠. 그죠? 재판장이 있고, 여기가 검사예요. 형사사건은. 여기 검사입니다. 여기가 변호사예요. 피고입니다. 피의자입니다. 여기 변호사 있어요. 자. 여기가 좌배석이고, 여기가 우배석일 거예요, 아마. 우배석일 겁니다. 여기 재판장이고, 자, 우배석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얘가 넘버원이죠, 그죠? 판사 중에. 좌배, 우배석이 있으니까. 넘버 2는 우배석일 거예요, 좌배석일 거예요. 나의 오른팔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나의 왼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넘버 2는, 일반적으로 넘버 2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넘버 2는 나의 왼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영의정이 있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죠. 넘버 2는 좌의정일까요, 우의정일까요? 일반적으로 왼쪽인 넘버 2입니다. 나의 왼팔인 넘버 2예요. 넘버 3가 오른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좌의적인 넘버 2예요. 영의적인 넘버 1, 좌의적인 넘버 2, 우의적인 넘버 3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재판장에서는요, 여기서는요, 얘가 넘버 2입니다. 우배석이. 좌배석이 넘버 3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그죠? 판단을 낼 때, 판결을 내릴 때는 굉장히 엄숙해요. 근데 하나의 사건에 판결을 내리려 그러면은, 그거는 심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집중하지 하더라도, 가가지고 내가 법원에 한번 갔습니다. 판결이 바로 나옵니까? 안 하잖아요. 뭐, 소송 사건에 좀 복잡한 사건은 10번 넘겨간단 말인데, 그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 가지고 어떤 사건 또 판단하라고 한번 물어보고, 또 다음 기회, 더 언제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한단 말입니다. 진행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판단해야 되죠. 사실은 합의심이라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냐 말입니다. 이 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집중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겹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배석이 되려고 그러면 좌배석에 앉아가지고 경험을 쌓았겠죠. 이 사람은 신입이겠죠. 그죠? 일반 회사를 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대리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과장쯤 되는 거죠. 그럼 신입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피고인이 거기에 푹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앉습니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어야 만약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신입이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법전을 보고 있어요. 법전을 뭐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법전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법전을 보고 있습니다. 눈치 보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안면이 있습니까? 몇 년 근무했잖아. 같이 했잖아. 그죠? 여기서 많이 했습니까? 했죠? 지겨워 죽을라 그래. 솔직히 굉장히 지겹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은 업무들니까. 자, 그런 거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사람하고 얘네 애들하고 친할까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그 지방법원 있죠. 검찰청 있죠. 그 통로가 복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실합니다. 기본 구조가 우리가 무죄 추정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무죄 추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얘를 풀어주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 얘를 집어넣으려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검사는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가급적 풀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 반대되기 입장입니까? 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 신림들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스터디 같이 한단 말입니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합격한 다음에, 사고고시 합격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임명받느냐에 따라서 입장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친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나중에 돼가지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배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고개 푹 쓰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보니까 면이 있어요. 절천지 우리 집하고 원수예요. 그죠? 그럼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또는 얘가 보니까 얘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공정한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 빠져. 이 재판에서 빠져란 말입니다. 이 재판에 빠져라. 그게 제척, 깊이, 회피,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이거다 말입니다. 그럼 제척, 깊이, 회피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빠져라라고 하는 게 제척, 깊이, 회피다 말입니다. 그럼 등기법에도 마찬가지로 등기사무 제척이라는 거, 등기관의 제척이라는 것은 등기관에 너 이 사건에서 빠져라 말입니다. 이게 등기관 제척이라는 거예요. 등기관 너 여기서 빠져. 이게 등기관 제척입니다. 제척인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니까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집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이, 자, 갑의 집이에요. 갑의 집입니다. 자, 갑이라는 집에 A라는 사람이, 자, 보증금 1억 주고 전세권 설정한다. 가능합니까? 전세 넣는다 가능하죠? 자, 요 집에, 요 집에,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은 여기 있고, 이가 이 집에 전세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기사무 처리합니다. 자, 등기소에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사무 처리해서 등기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하겠죠, 그죠? 자, 등기부의 소유권은 갑으로 있을 것이고, 갑구의 일반 소유권 갑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 여기, 자, 얼구의 주택권 설정 등기 하겠죠, 그죠? 일반 전세권 설정 보증금 얼마? 보증금 얼마? 1억짜리 A, 요렇게 등기하겠죠, 그죠? 이렇게 등기할 거예요, 그죠? 저리 등기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 사건을 처리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이 등기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등기 사무 처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등기관이 합니다. 자, 등기관이 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등기관이 A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등기관이 법원 옆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법원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등기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등기소에 근무하려고 여기 이사와서 전체도예요. 가능합니까? 등기소 바로 옆에 전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관에 A다 그래버리면은 지가 전체 들고 신청하고 지가 처리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처리하잖아, 그죠? 그 등기관은 공무원이죠. 우리가 공무원 임용할 때 선서를 합니다. 청렴 의무가 있고 나는 앞으로 성실하게 뭐저고 일하겠죠, 그죠? 하겠죠? 그래, 하겠죠, 그죠? 그런데 100에 한 명은 꼭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차피 하잖아요. 어차피 지가 하는데 요렇게 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왕 하는 김에 화끈하게 이렇게 팔아먹고 갚아버리고 싶은 사람 없을까, 이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사건입니까? 자기 사건일 경우에 이게 밀접한 관계 있다, 그죠? 그럼 이 등기관의 등기사무처리의 공정성이 담보 안 되잖아요. 보장 안 되죠? 그러니까 너 빠져, 이게 등기관 재책이다. 재책입니다. 되죠, 그죠? 등기관 재책이라는 게 뭐냐? 너 빠져라 말입니다. 자, 빠져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빠질까 말이에요. 빠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라면 빠지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 어느 정도 밀접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밀접해야 되느냐니까, 일단 자기라면 빠져야 되겠습니까? 자기라 짜 빠져야 되겠죠? 사촌 이내 친족이라면 빠집니다. 자기하고 사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책에서 자, 등기사무 성결장 직무집행의 공정과 등기 진정성을 위하여 등기사건에 관한 등기관이 등기사무처량에서 배제되는데 이를 등기관의 재책이라 한다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재책, 등기관 재책이라 한다고 바로 밑에 공간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자기, 사촌. 자, 그리고 사촌 밑에다가, 자, 옆에다가 과거, 포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과거의 사촌 이인적이었다 하더라도 빠져야 됩니다. 과거의 사촌의 친족이 하더라도 빠져요. 지금 현재 사촌의 친족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촌의 친족도 빠져야 돼요. 혹시 촌수 아십니까, 혹시? 아버지하고 내가 몇 촌이에요? 형하고 내하고는 몇 촌이에요? 형하고 내하고? 자, 안 해봐서 그래요. 이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가요. 아래 위는 1촌입니다. 아래 위는 1촌, 옆으로는 2촌이에요. 자, 나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자, 내가 부하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기는 1촌이에요. 같은 아버지 밑에 형이 있습니까? 형이 있죠? 자, 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2촌이에요. 이게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형이 있겠죠. 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은 몇 촌? 2촌. 그럼 내하고 몇 촌이냐? 내하고 1촌, 2촌 그냥 더하면 돼요. 여기가 3촌인 거예요. 3촌. 숙부잖아요, 그죠? 숙부. 자, 그리고 아버지 형의 아들이 있겠죠.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는 나를 기준으로 종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종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형과 형의 아들은 몇 촌? 1촌. 그럼 내하고는 몇 촌입니까? 그냥 더하면 돼요. 1, 3, 4촌이에요. 그러니까 4촌의 종형이잖아요, 그죠? 숙부 아들이 내하고 4촌이잖아요. 맞죠, 그죠? 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이건 나로 보면 할아버지잖아요. 조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몇 촌? 1촌. 내하고는 몇 촌? 2촌. 할아버지하고 내하고 2촌입니다. 2촌. 그럼 할아버지 또 형이 있겠죠. 형.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형은 또 2촌이죠. 내하고 몇 촌입니까? 4촌이에요. 할아버지 형의 아들이 있겠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나는 그렇죠. 당수. 그죠? 아버지 사촌이 내하고 당수이잖아요. 아버지 사촌은 내가 당수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몇 촌이에요? 1촌이죠. 당수의 아들이 있겠죠. 여기를 재종이라 그러죠. 재종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1촌에 있겠죠. 그럼 내하고 재종하고 내하고는 몇 촌? 1, 2, 3, 5, 6촌이에요. 6입니다. 그럼 여기 또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정저보가 있겠죠. 정저보가 있겠죠. 그럼 여기 또 1촌이죠. 내하고는 3촌이죠. 그렇죠? 그것도 여기 형이 있겠죠. 2촌이죠. 그리고 또 1촌이죠. 이게 또 내려오죠. 또 1촌이죠. 여기 또 1촌이죠. 여기는 3종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여기 또 1촌이죠, 그죠? 들어갑니다. 1, 3, 4, 1, 2, 3, 5, 6, 7, 8. 3종이 8촌이죠. 이래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촌수 계산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요, 상대방 촌수를 승계합니다. 자, 나가 있으면 처가 있겠죠. 처가 있으면 처의, 나로 보면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장인과 장국이 있겠죠. 자, 처하고 장인은 몇 촌? 1촌. 장인하고 내하고 몇 촌? 2촌. 처가 있으면 처남이 있겠죠. 처남하고 처가 몇 촌? 2촌. 처남하고 내하고도 2촌. 그죠? 배우자 촌수는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처남의 부인을 처수라 그러죠, 그죠? 처수입니다. 자, 처수는 내하고 몇 촌일까요?
처수는 배우자 촌수는 상대방 손수를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처남하고 내하고 몇 촌이에요? 2촌이죠. 따지면 처수하고도 내하고도 2촌인 겁니다. 형이 있으면 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하고 내하고 몇 촌이에요? 2촌이죠. 형수는 2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같이. 여기가 숙부죠. 숙부자는 거죠. 그러니까 숙모가 있겠죠. 숙모. 숙부하고 내가 몇 촌이에요? 3촌. 숙모하고도 3촌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배우자 전설랑 전설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촌이잖아요. 그죠? 4촌 이내 친족은 채측되죠. 4촌. 4촌 한번 법에 한번 잡아볼까요? 요렇게 채측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동생을 외삼촌입니까? 외삼촌을 그러잖아요. 외삼촌이냐니까, 자, 여기가 2촌이잖아. 엄마하고 외삼촌은 2촌이잖아. 그냥 3촌이지. 1-2는 3이지. 그죠? 여기 아들 있잖아요. 외사촌이잖아요. 사촌이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1, 2, 여기 1이니까 4촌이지. 맞죠? 이게 촌수 계산한 겁니다. 4촌. 그럼 당숙은 몇 촌이에요? 아버지 사촌이 내하고 당숙이죠. 아버지 사촌이니까, 아버지하고 사촌이니까 내한테는 5촌이죠. 당숙은 재측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당숙은 재측 사유가 안 합니다. 이게 예전에 법원, 등기 승진 시험 문제예요. 이게. 당숙은 재측되지 않는다. 이래놓고 숙보, 숙모, 형수 뭐 이렇게 다 하겠죠. 그죠? 이래놓고 당숙은 재측되지 않는다. 정답이었어요. 이게 촌수 계산하는 겁니다. 참고로. 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요, 우리가 항렬이라는 게 있죠. 항렬. 여기 아들이 있잖아요. 야,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죠. 그죠? 밑으로 간 거는 위로 올라가는 숙이죠. 이런 거 질이죠. 진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맞죠? 진려는요, 내 사촌의 자녀. 그걸 진려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은 항렬입니까? 같은 항렬이죠. 같은 항렬. 위로 올라가거나 밀어내는 것은 숙질 관계라 그럽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숙질. 숙질 관계에서는요, 항상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같은 항렬은 20 가죠. 왜? 여기서 넘어갈 때 2니까. 20 갑니다. 그러니까 20 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하고 형하고 2촌, 여기는 4촌, 여기는 6촌, 여기는 5촌. 2, 4, 6으로 가요. 같은 항이라. 숙질 관계는 홀수입니다. 홀수. 그러면은 이런 말이 될까요? 이런 말이 있을까요? 오빠라 그러면 같은 항렬이잖아요. 홀수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애모한 관계를 이렇게 하죠. 애매모호한 건 감이 안 옵니까? 오촌 동생이다 이런 말 안 합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애매모호한 관계는 오촌 동생이라 그럽니다. 자, 민법 103조 관계 있죠. 뭔 말인지 감이 옵니까? 민법 103조 관계 있잖아요. 민법 103조 배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배웠습니까? 민법 103조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기원의 채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촌수는 상식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하고 몇 촌이냐 따질 때, 상식적으로 따질 때, 옆으로 가는 거, 아래 위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권 등기원 채책 문제고, 요즘 우리가 집안에 그래서 하도 이제 왕래가 없으니까 이런 게 계산할 리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쯤 되면, 재지내죠. 11월 달, 12월 달 만에, 10월 가면은 그 집안에 재를 지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이제 이거 계산하던 게 나오겠죠. 그죠? 내하고 몇 초냐. 그죠? 줄 쫙 쓰잖아. 그죠? 거기 가면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자, 39번 등기와 채책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등기부, 등기기록. 자, 이거는요, 우리가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올고, 그 등기부라 그러다 안에 기록된 내용을 등기기록이라 그러겠죠. 그죠? 이거는 쉬운 거고. 자, 그리고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